예.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감자밭 이렇게 뭐 전당대 어제 마지막에 전당대회는 감자밭에서 그게 감자캐다가 좀 이벤트를 했죠. 예. 그래서 모양이 좀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럼 왜 하필 감자밭을 갔을까? 왜요? 뭐 김동리의 소설 감자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갈 수 있는 데가 감자밭밖에 없습니다. 아, 밭 중에.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은 감자밭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양파나 마늘 같은 건 이미 한 달 반 전에 수확이 다 끝났고 배를 예, 다 심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은 예. 경기도 인근에서 거의 없습니다. 전부 남부 지방에서 하우스로 다 재배되고 있고 예. 그런 수확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감자밭에 간 거예요. 근데 뭐 그 대단한 계획처럼 이야기하는데 농사를 지어본 분이면은 이번 지금 수확할 수 있는 이 계절은 감자밖에 그렇군요. 없다. 근데 이제 예. 이게 가물어 가지고 가뭄 때문에 감자 씨알이 어제도 보였지만 화면에 다 작아요. 조그매요. 예. 예.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또 상징적으로 이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 걸 또 보셨군요. 조그만한 감자 보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신세, 지지율 바닥 이것이 떠올랐다. 하한가. 김연아 의원님. 네. 야, 이거 참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 하한가에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정치권에서는 본인 부고 빼놓고는 언론에 나야 된다고 뭐 이런 일종의 통설이 있는데 그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이슈화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좀 답답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하한가라고 이렇게 거론하기도 민망할 정도라서 하한가에 올리기도 못하다. 예, 아니요.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예. 또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제일 야당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제가 대신 사과라도 드릴 수 있다면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와, 김연아 의원이 사과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슈 자체가 안 됐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네. 이슈가 된 게 몇 개는 있어요. 아까 류여의 최고위원이 이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튀는 행보 보였던 거나 아니면 홍준표, 원유철 이 두 후보가 싸운 거. 뭐 이런 것만 오로지.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너무 식상하고 하나도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자유한국당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예.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예. 또 국민이 정치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걸 인식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애써 외면하시는 건지 좀 그게 알 수가 없다는 게 제일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제 전당대회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자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지도부가 일제히 말하면서도 사실은 어제 근데 지도부 구성을 보면 한 반이 친박 아니었어요, 허 소장님? 그렇습니다. 뭐 이철우 의원, 김태흠 의원, 이재만 의원도 다 친박이죠. 친박이죠. 네. 반 이상이네요. 그다음에 유여혜 씨가 이제 굉장히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분도 뭐 친박, 비박 이렇게 뚜렷한 성향은 없지만 그 연설 과정에서 보면 친박. 박근혜 대통령 지켜야 한다 하고 뭐 태극기 집회 계속 나가고 했던 그렇죠. 거 보면 사실상 친박이고. 아니 이분이 그 이제 뭐 전당대 유세 과정에서 자기의 유세 행동을 보면은 사실은 뭐 그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벌어졌던 태극기 집회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전당대회에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상 친박이라 봐야 되죠. 친박이라고.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대표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예. 그때 쫓겨날 때 최고위원들의 반란으로 쫓겨났거든요. 디도스 사건 책임지라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뭐 이철우, 유여혜 이런 사람들을 친홍계로 이렇게 흡수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전략적으로. 네, 뭐 흔히 이제 이렇게 짜맨다 이런 경상도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짜맨다가 뭐예요? 짜맨. 그 짜맨 겁니까? 예, 그 이제 뭐 전략적으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표를 나누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최고위원들을 만들어낸 거죠, 같이. 그렇게 또 분석이 그런 가능하군요. 좀 안정성 있게 가기 위한 그런 구도를 좀 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좀 스페셜 게스트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 질문 못했던 거 잠깐만 하고 갈게요. 네, 김연아 네, 의원님. 네. 이제 당에서 맘고생하신다. 네. 쉽게 말해서 왕따 당한다. 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건데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당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계속 초지일간 내면서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장면 개인적으로 어떤 거? 글쎄요, 뭐 이렇게 제일 힘들었다고 인정되는 것들이 뭐 너무 많아서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너무 많아서 예. 세상에. 그리고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서. 이것도 예. 끝이 아니다. 근데 이제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일단은 이제 당내 정보에서 다 배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회의나 이런 걸 들어갈 때 요즘은 이제 의총을 먼저 하고 예. 의총에서 어느 정도 단합된 뭐 행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죠. 결정하고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 의견을 저는 언론을 통해서 밖으로 듣고 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왜요? 거예요. 의총에 가시면 되잖아요. 당원권 정지돼서 의총에 참여를 못 하고요. 의총 문자도 오지를 않습니다. 언제 예. 소집한다 문자 자체가 안 와요. 네, 문자 자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마음적으로 제일 그래도 같은 당원, 그러니까 뭐 당원이라고 인정 못 받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좀 예. 그렇게 해서 매 사안마다 제가 일종의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이고. 예, 그래서 뭐 그게 소신보다는 제가 그 눈치를 보는 걸 포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판단대로 하자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당원권 정지 받으면서 제 상임위에서는 법이 통과가 되는데 예. 법사위에 가서 법이 다 묶여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물증은 없지만 여러 들려오는 소리로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김연아가 낸 있다. 거라서 네. 이건 안 된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슬퍼지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하나하나의 헌법 기관이고 또 어떤 법이라는 게 누가 제기했냐라기보다는 그 법의 내용을 갖고 심사를 해야 당연하죠. 되는데. 그래도 비례의원이시잖아요. 전문가로서 참여한.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누적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입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가장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 솔직히 들 때 없으세요?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또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정치 오래 하려면 지금 때려치고 나와라. 뭐 이런 오히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래 하고 싶지 않고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또 특히 부동산 부분의 정책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전문가적 상식적 견해를 본다면 뭐 현실 정치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힘들죠. 생각합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 뭐 예. 훌륭한 정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야, 그래요. 잠깐 하여튼 우리 셋 다가 다시 제자리로 김연아 의원의 하한가 국민의당 얘기해보죠. 왜 뽑아오셨는지는 알겠어요. 네, 뭐 지금 좀 전에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연일 지금 매스컴에서 사실은 이 이슈가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저도 저희 의원실층에 5층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제가 보면서 네. 야,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상황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표정들이 합니다. 어떠세요, 국민의당 의원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에요. 겉으로는 그렇죠. 이제 뭐 드러내시진 않지만 예. 네, 굉장히 좀 허무한 그런 허탈하죠. 예, 그런 야, 느낌이 우리가 다소 있고. 갔네, 뭐 이런 느낌. 또 하나 지금 뭐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뭐 걱정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거는 표면적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다. 그렇죠. 예, 근데 정치에서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신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이죠. 특히 이제 뭐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표방하고 지금 현 민주당에서 이제 분당해서 새로 창당을 한 당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국민의 새로운 바램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당인데 그 새 정치가 이제 부메랑이 돼서 네. 야, 이게 새 정치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창당하신 분들이 마음적으로 힘드실까. 그런 생각.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저는 한가를 대면서도 응원해드리고 싶은 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으니까 이제서부터 바뀌면 올라갈 일만 남으셨다라는 응원의 길을 좀 드리고 그 싶었습니다. 이제 동료 의원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국민들 생각은 사실 어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검증 못한 책임, 속아 넘어간 것도 그건 무능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 분명히 하시거든요. 네. 허 소장님,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정계 개편입니다. 결국은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국회의원도 40명 탈당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밑에 그 기저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남도의 도당에다가 뭐 기초의원 한 분이 탈당계를 냈다 이런 보도가 벌써 나오지 나옵니다.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1년 남았다지만 사실은 지방에 가보면 이미 지방선거는 시작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 지지율이 8%밖에 안 나오고 예.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년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만들어진 조직 가지고 총선도 치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또 불안한 거예요. 예, 기초의원들이 어쨌든 각 지역의 조직 책임자가 되거든요. 그럼요. 예. 이 이제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지게 된다면은 다음 총선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짐짓태연한 척 뭐 총선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전은 온다 하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큰 걱정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거는 뭔가 하면은 예. 우리가 박근혜 정권
그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박근혜 청와대 안에 또 다른 최순실 청와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비선 조직이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문제가 됐듯이 예. 지금 국민의당 안에 또 다른 국민의당이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준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유미 씨라든지 이런 뭐 특별한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측근들이 있었다. 예, 이분들이 뭐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당 기관 조직하고는 관계없이 굴러가는 곳이 있었다. 이런 일들을 저질러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정계 개편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밑으로부터의 밑으로부터의. 흐름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최고위원들을 만들어낸 거죠. 같이. 그렇게 또 분석이 그런 가능하군요. 좀 안정성 있게 가기 위한 그런 구도를 좀 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좀 스페셜 게스트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 질문 못했던 거 잠깐만 하고 갈게요. 네, 김연아 네, 의원님. 네. 이제 당에서 맘고생하신다. 네. 쉽게 말해서 왕따 당한다. 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건데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당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계속 초지일간 내면서 네.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장면 개인적으로 어떤 거? 글쎄요, 뭐 이렇게 제일 힘들었다고 인정되는 것들이 뭐 너무 많아서 그냥 떠오르지가 않는데. 너무 많아서 예. 세상에. 그리고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서. 이것도 예. 끝이 아니다. 근데 지금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일단은 이제 당내 정보에서 다 배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회의나 이런 걸 들어갈 때 요즘은 이제 의총을 먼저 하고 예. 의총에서 어느 정도 단합된 뭐 행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죠. 결정하고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 의견을 저는 언론을 통해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 걸 또 보셨군. 조그마한 감자 보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신세, 지지율 바닥 이것이 떠올랐다. 하한가. 김연아 의원님. 네. 야 이거 참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 하한가에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정치권에서는 본인 부고 빼놓고는 언론에 나야 된다고 예, 뭐 이런 일종의 통설이 있는데 그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이슈화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좀 답답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하한가라고 이렇게 거론하기도 민망할 정도라서 하한가에 올리기도 못하다. 예, 아니요.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예. 또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제일 야당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제가 대신 사과라도 드릴 수 있다면 예, 죄송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감자밭 이렇게 뭐 전당대 어제 마지막에 전당대회는 감자밭에서 그게 좀- 감자캐다가 예, 좀 이벤트를 했죠. 예. 그래서 모양이 좀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럼 왜 하필 감자밭을 갔을까? 왜요? 뭐 김동리의 소설 감자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갈 수 있는 데가 감자밭밖에 없습니다. 밭 중에.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은 감자밭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양파나 마늘 같은 건 이미 한 달 반 전에 수확이 다 끝났고 배를 예, 다 심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은 예. 경기도 인근에서 거의 없습니다. 전부 남부 지방에서 하우스로 다 재배되고 있고 예. 그런 수확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감자밭에 간 거예요. 근데 뭐 그 대단한 계획처럼 이야기하는데 농사를 지어본 분이면은 이번 지금 수확할 수 있는 이 계절은 감자밖에 그렇군요. 없다. 근데 이제 예. 이게 가물어 가지고 가뭄 때문에 감자 씨알이 어제도 보였지만 화면에 다 작아요. 조그매요. 예. 예.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또 상징적으로 이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틈은 이재만 의원도 다 친박이죠. 친박이죠. 예. 반 이상이네요. 그럼. 그다음에 유여혜 씨가 이제 굉장히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분도 뭐 친박 비박 이렇게 뚜렷한 성향은 없지만 그 연설 과정에서 보면 친박 박근혜 대통령 지켜야 한다 하고 뭐 태극기 집회 계속 나가고 했던 거 그렇죠. 보면 사실상 아니 친박이고. 이분이 그 이제 뭐 전당대회 유세 과정에서 자기의 유세 행동을 보면은 사실은 뭐 그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벌어졌던 태극기 집회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전당대회에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분도 사실상 친박이라 봐야 되죠. 친박이라고.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대표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예. 그때 쫓겨날 때 최고위원들의 반란으로 쫓겨났거든요. 디도스 사건 책임지라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뭐 이철호, 유여혜 이런 사람들을 친홍계로 이렇게 흡수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전략적으로. 네, 뭐 흔히 이제 이렇게 짜맨다 이런 경상도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짜맨다가 뭐예요? 짜맨. 그 짜맨 겁니까? 예, 그 이제 뭐 전략적으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표를 나누어서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와, 김연아 의원이 사과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슈 자체가 안 됐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네. 이슈가 되게 몇 개는 있어요. 아까 류여애 최고위원이 이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튀는 행보 보였던 거나 아니면 홍준표, 원유철 이 두 후보가 싸운 거 뭐 이런 것만 오로지.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너무 식상하고 하나도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자유한국당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예.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예. 또 국민이 정치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걸 인식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애써 외면하시는 건지 좀 그게 알 수가 없다는 게 제일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제 예. 전당대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자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지도부가 일제히 말하면서도 사실은 어제 근데 지도부 구성을 보면 한 반이 친박 아니었어요, 허 소장님? 그렇습니다. 뭐 이철우 의원, 김